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부모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보냈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 교육이란 것을 거의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잘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어도 또 못 준 게 있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식 둔 부모는 알을 품은 새와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무조건 주는 게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식도 사람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에 돈이 좀 부족한데 3천만 원 좀 빌려줘. 늙어서 자식에게 키워준 값을 받기는커녕 계속 주기만 하다가 자식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는 처량하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서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가족에게 행복이 쏟아지는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버려라.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다 수술대에 오르기도 한다. 수술대에 오르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하나를 깨닫는다. 내 몸도 내 일도 내 정신도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인생은 홀로 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식에게 주기만 했던 부모들은 이제 내가 받을 차례라고 을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시 말해 키워준 값을 받으려고 한다. 과연 키워준 값이라는 것이 있을까? 부모는 그들이 선택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은 그들이 선택하여 세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할 수 없다. 근데 자식에게 키워준 값을 당연하게 묻는 건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다. 키워준 값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계속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없애야 한다. 특별히 무언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오히려 더 감사함을 전하고 존경을 표한다. 여러분이 가졌던 부모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부모는 무언가가 있어야 자식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말고 자식에게 나를 남겨라. 언젠가 자식도 나처럼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부모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것은 자식에게 한없이 퍼주는 인생이 아니라 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린은 새끼를 낳으면 바로 새게 걷어찬다고 한다. 엄마 기린이 선체로 낳으면 새끼 기린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헤맨다. 엄마 기린은 새끼를 걷어차며 말한다. 이 세상에 나왔으니 얼른 정신 차리라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자기 새끼가 잘 되게 하는 건 제대로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 2번째, 자식을 연놈이라 하는 버릇을 버려라.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년이라고 하거나 놈이라고 하는 어른이 많다. 자기 자식을 낮춤으로 여기는 겸손한 말투이긴 하나 듣기에 썩 좋은 말은 아니다. 삶은 혀로 굴러간다 했거늘 말이 거칠면 삶이 평탄치 않게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이 소중하다면 자식 삶도 소중한 것이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기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귀찮고 싫더라도 한번 엮인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모녀지간이고 모자지간 부자지간 부녀지간이다. 세상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자식일진데 그 존재를 우습게 여겨 막말로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자기 모욕적 발언이다. 말을 시작할 때 아무런 거침없이 우리 딸년이라고 서두를 꺼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듣는 이도 마찬가지다. 우리 딸년도 그래요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람이나 생명체는 모름지기 분리는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고 영향력이다. 그래서 잘 불러야 하고 잘 들어야 한다. 연놈으로 부르고 나서 잘 되길 원하면 어불성설이다. 순화된 말로 부르고 나서 잘 되길 바라야 한다. 우리 딸애가 말이죠 라고 어떤 일에 대한 말을 꺼내야 한다. 듣는 사람도 우리 딸애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응수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품격은 말로 가늠되기 쉽다. 말끝마다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제 아들을 막 부르고 나서 뭐가 어쩌냐면 듣는 사람이 편치 않다. 아니 말하는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도 말하는 격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다. 말이 그 사람을 일컬음이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태도와 말로 연결되는가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척도가 되기에 그런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나의 가족을 귀히 말하고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그리 대하게 된다. 내가 막 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마구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 소통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로 불러야 한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남과 나를 구분하는 경계를 지워야 한다. 그러한 경계는 말로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다. 허물없다고 해서 존재의 위상을 하대하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의 허물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궤적이 되는 것이니 말을 잘해야 한다. 아니 잘 말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것이다. 듣기에 편하고 좋아야 한다. 이놈 저놈 하거나 인연 전연하는 것은 몰상식이다. 가능하면 이름을 부르고 존중하라. 세 번째, 충고를 버려라. 나이 들면 잔소리를 안 듣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 보여서 자꾸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야 좋을 리 만무다. 핵가족 시대에 살다 보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가끔 보는 사람을 붙잡고 잔소리를 하니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잔소리는 금물이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지고 일러주고 싶어. 안달이 나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늙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명절 밑에 하는 스피치 강의 시간에는 덕담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자식과 손자한테 세배를 받고 나서 어떤 덕담을 할 것인지 미리 나와서 발표해보라는 식이다. 그러면 대다수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라 등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자식과 손자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듣기 나름이지만 자신의 기대를 자식과 손자에게 짐으로 안겨주는 느낌이다. 발표를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한다. 이번 설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이다. 내 삶의 증인이 되는 자식과 손자에게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감사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어른이 매번 옳을 수도 없거니와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강박이다. 그러니 함께해서 무엇보다 고맙고 가족의 인연으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다는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부탁을 한다. 잔소리를 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도 순진한 어른 자신만의 오류다.
요즘은 가족이라도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기에 어쩌다 만나서 하는 잔소리는 그야말로 잔소리지 굵은 소리가 아니다. 술 먹지 마라. 집에는 일찍 들어와라.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를 끊어라. 운동을 하고 있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집안일을 도와주라. 등등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남김없이 꺼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식은 응원해야 하는 것이다. 손자도 마찬가지다. 내 삶의 증거인 그들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도록 뒤에서 응원해야 한다. 내가 이제 꽃이고 내가 열매가 아닌 바에야.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어둠 속에서 힘을 주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손들의 인성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로 훈계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단정하고 절제 있는 행동으로 어른의 삶이 간결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내 눈으로 집요하게 잘못하는 일을 일러주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야 한다. 물론 쓸데없이 오점을 남기는 일에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많지 않다. 보기에 불편할 뿐이지 자식과 손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그들의 선택으로 결정된 일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에 서고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결국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불편함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의중을 살펴야 한다. 설령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일일이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려주는 것이 어른의 태도다. 지시하고 감독하고 잔소리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지켜보고 응원하고 말을 걸어오게 하는 기다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애들한테 어른 노릇 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자식에게 이것은 꼭 해주세요. 하나, 사과할 일을 미루지 마라.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지고 죽는 일이라 했다. 그 누군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이다. 가까이 생활하기 때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전부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다 다르다.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서로 닮은 것이 가장 많지만 가장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보고 발견하고 느끼기에 그렇다. 그런 가족 간에는 서로의 장단점뿐만이 아니라 성격의 특이성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보면서 닮고 보면서 닮지 않으려고도 한다. 싫고 나쁜 것은 닮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은연중에 닮는 경우가 많아서 못된 시어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다시 못된 시어미 역할을 대물림한다고들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해서 나온 말일 것이다. 하여간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어느 순간 내보인다. 그래서 알고도 인정하게 되고 모르고도 인정하게 된다. 어른이 되면 많은 경험이 얽혀서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한때의 자기 잘못을 자식을 통해서 듣게 된다. 아니 내가 그때 그랬었나?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도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상당히 민망하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된다. 하지만 어쩌랴 내가 그랬다고 하니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재빨리 사과를 해야 한다. 그 시절 그러니까 아빠의 젊은 날에는 그렇게 혼내고 야단쳐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단다. 미안하구나 라고 바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자식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서 한이 된다. 나도 꽤나 엄격한 아버지상이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내 지난 훈육 방법을 들춰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막무가내식 군대식이었나 보다. 얼차려라고 하면 아실까? 엎드려 뻗쳐는 기본이고 몽둥이로 엉덩이 매질을 많이 했다.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창피한 일이다. 막내 아들이 한 번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나를 힘껏 껴안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아빠가 저보다 약한 거 아시죠? 근데 어릴 때에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힘을 주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뜸 말했다. 미안하다.
지난 시절의 아빠는 너무 미숙한 방법으로 너희를 키웠다. 라고 자수 겸 반성을 했던 것이다.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자연재난과 사회적인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억이 생생할 때 자식들이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게 사과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면구스러워서 자꾸 뒷일로 미루다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사과할 시기를 놓치고 아직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나도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꼭 한마디 말을 듣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의 집사람인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생전에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듣지 못했다. 시간을 놓치면 자식도 원망을 한다. 하물며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가족이 된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도 어디에 하소연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해서 아내는 한이 되었다고 한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만 했어도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얼마든지 풀린다.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 쉬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을 사람들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늦기 전에 사과를 하는 일은 나이 들어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설마 하고 지나가서 평생 사과를 못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에게 풀리지 않는 멍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시간과 동행하는 것이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야 한다. 살아있을 때가 타이밍이다. 죽으면 시간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라. 늦지 않게 찾아서 사과할 일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2. 전화는 늦게 끊어라. 나이 든 사람, 특히 자녀들과의 전화 응대에서 부모들의 행동은 거의 같은 패턴이다. 거의가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테지만 내가 듣기론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먼저 전화기를 내려놓는다고 한다. 자식의 얘기를 마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다가 마치 화난 사람처럼 전화를 툭 하고 끊는 것이다. 자식들은 멍하니 참 우리 엄마는 하고 넋두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아무리 안부 전화라고 해도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전화를 끊어야 한다. 아니면 얘기 다 했으면 전화 끊는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마무리가 깔끔해야 멋지다. 흐지부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아니면 물에 술 탄 듯 하면 실없는 사람이고 야무진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다. 말은 호흡처럼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면 소통이 아니고 그것은 일방이고 제멋대로다. 그런 수직적인 대화는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삶의 희, 또, 락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어린 사람보다 더 많이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전화를 먼저 끊는 그 몇 초가 그 사람의 조급증과 성격을 나타내는 일이다. 어른은 좀 느긋할 때 대접을 받는다. 촐랑거리면 어른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건 자식이건 전화는 예의로 마감해야 한다. 가능하면 전화를 마칠 때도 인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용건만 간단이라는 표어는 공중전화를 기다리던 시절에 걸맞은 표어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에 손안에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처럼 여기는 것이 전화고 스마트폰이다. 그러니 전화 예의가 바로 인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산책길에서도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전화를 한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 전화 예의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 매번 전화를 먼저 끊는다면 생각 좀 해볼 일이다.
당신의 전화 예의는 어떤가? 먼저 끊었다면 앞으로는 상대보다 늦게 끊으려고 노력을 해보라.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젊은 날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헌신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청춘을 불태우며 우리의 중년까지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우리 인생의 절반이 넘게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평생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고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는지를 자식이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반평생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은 놓아주시고 자식을 믿어주세요. 부모는 원래 특별한 게 없어도 자식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생 많으셨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번 명절에서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를 읽고